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고요. 사실 개장 초만 해도 뭐 미강 한강으로 미국 증시 강세였으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도 강세 이렇게 출발은 했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는 막 날아갔는데도 우리 K증시는 반전 매력으로다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이 반등한 날은 당연히 또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문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이걸 마지막까지 지켜내지를 못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그 연준 유동성 뜯어내기 공작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낙관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음모론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제 내일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번 주 초에 그 미국 증시가 날아갔던 이유가 트럼프의 입에서 미국이 지금 period of transition,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성장통으로다가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 때문이었는데, 그때 월가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취임한 지 2달 만에 미국 경기에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이거 주식을 빼야 맞는 거지. 근데 이거 얼만큼 빼야 되는 거지? 아예 그냥 빼는 거 왕창 냅다 빼버리면 차라리 이게 연준을 자극해가지고 다시 금리 인하발 유동성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으로 또 가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스포일드 차일드의 그런 비헤이비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단 조건이 인플레이션만큼은 절대 나대지를 말아야 된다. 그것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온다는데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럴 수만은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도 요걸 계산한 거라면 우리 월가도 옆에서 이제 하방으로 증시를 막 찍어 누르면서 연락에 어시스트를 해주면 결국 연준이 경기 부양 명분으로다가 돈을 풀지 않고는 못 빼길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또 들어맞고 있는 거죠. 요즘은 뭐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걸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구라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 금리 인하를 또 뜯어내기 위해서 간밤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그 첫 과속 방지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저 앞에 이 노란 까망 사선으로 줄 쳐져 있는 게 이따만한 게 보여. 그래서 일단 속도를 미리 팍 줄였는데 정작 그 앞에 가서 보니까 그냥 도로에 색칠만 되어 있는 그냥 민자야. 그래도 뭐 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놈이었다, CPI가.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가속을 땡겨버린 건데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 페드와치가 바로 증거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바로 그저께까지만 해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 초반이었는데, 이게 어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서 연준이 그 휴가철 직전인 6월 18일 FOMC에도 못 참고 금리를 내릴 확률이 54%까지 치고 올라왔었죠. 근데 어제 CPI 발표하고 이게 70%까지 순간 수직 상승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현재 K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다 마감하고 나서도 지금 68.8%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 어떻게 간밤 미국 증시가 오르지 않고 배길 수가 있었겠으며, 오늘 우리 K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그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학습 효과에 충분히 맛을 봤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중소형 은행들 막 파산 도미노 일어날 때 그때도 역시 연준이 나서서 돈 푸니까 결국은 증시가 혜택받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익숙한 향기다? 그게 바로 이제 달러가 풀릴 때 나는 그 윤전기 돌아가는 그 잉크 냄새, 돈 냄새, 이런 의식이 또 각성을 한 거죠. 고라니. 다만 오늘 우리 K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해서 어제 모처럼 하루 이제 순매도로 돌아왔던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변심해가지고 순매도로 돌아섰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 최근에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했으니까 오늘 만기일에 약간 변동성을 타다가 결국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는데, 그래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연준 금리 인하 모멘텀은 다시 살아났고, 그럼에도 그 전에 우리한테는 매우 골치 아픈 숙제가 따로 있어요. 바로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및 전산화 작동을 앞두고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새로운 공매도 시스템을 미리 지금부터 이제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내지는 연준하고 이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대비를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JP 모건이 앞으로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한국 증시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려왔는데, 이걸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준발 유동성의 향기가 봄 기운하고 같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보면, 미국에서 어제 오늘 이제 CPI, PPI 연이어서 발표인데, 그 중에서 이제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선행성을 갖는 재료로 보고요. 아시다시피 그 생산자 단계, 그러니까 서플라이 사이드의 가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이제 소매 유통 단계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성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어젯밤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 특히 이번 미국 CPI는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 2월 결과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바이든 핑계를 대지도 못할 빼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결과는 연간 2.8%, 월간 0.2% 상승을 기록해서 둘 다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원래 그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소소익선, 저저익선 이렇게. 거기다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개가 되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수치가 찍혔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지표 호조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갑질을 시전하면서 그 관세 부과 분만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바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우려가 컸던 그 트럼프 취임 후에 첫 소비자 물가가 예상외로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제 연준은 아무 걱정 말고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에만 집중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체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제 물가라는 게요. 뭐 사람으로 치면 혈압하고 비슷하게 너무 낮아도 이게 저혈압이라 활력이 없고 또 너무 반대로 높으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터질 수 있어서 위험한 건데 지금 이제 연준이라는 이 주치의가 이 미국이라는 사람의 최근 건강 검진을 해봤을 때 건강이 조금 악화되는 조짐이 있어서 적당한 처방을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혈압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다른 영양분 주입하고 혈액을 공급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번 CPI라는 이 검진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근본적 원인은 역시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 콜레스테롤 수치 이게 안정적이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유가예요. 그래서 이제 혈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은 콜레스테롤이듯이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도 트럼프 취임 후에 안 그래도 부진했던 국제 유가가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쿵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물보다 더 생필품인 게 휘발유인 이런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유가가 낮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소비자 물가. 그래서 이번 2월 CPI 세부 항목을 봐도 휘발유 가격이 기존 1.8%에서 이번에 1.0%로 거의 절반 까졌고 그럼에도 또 쎄한 것도 있긴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찐으로 실물 경제 지표로 통하는 게 이 중고차 가격. 이게 전달 2.2% 상승률에서 이번에 0.9%대로 완전히 반토막도 더 폭락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공급망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 이상은 그 중고차를 구매하는 수요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포터나 다마스 위상으로다가 거기 이제 픽업 트럭이 보통 자영업자들이 창업할 때 많이 구매하는 중고차 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이 이제 팍 줄어들긴 했어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는 트럼프 관세 갑질의 영향은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심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서 현재 월가는 그 트럼프의 관세가 결국 그 은혜 갚은 제비처럼 그 연준 금리 인하라는 박씨를 물고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는 다른 이면에 뭔가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뭐 일단 실업률만 해도 불법 이민자들이 막 추방당하고 또 합법 이민자들은 또 유입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시장 공급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실업률 하락이 나타나는 이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의 경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 유통업체들의 재고량 조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장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고 말고는 과도하게 이제 매입해서 쌓아두지 않고 일단 지켜본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물가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뭐 월마트나 그런 데도 하루 이틀 장사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트럼프 정권을 이번 두 번째 맞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로 일단 공포 분위기부터 딱 조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유야무야 그야말로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협상으로 관세를 깎아주거나 이럴 경우 당연히 관세 인상분을 감안해서 비싸게 물품 쟁여놓고 나중에 관세 깎여서 그 재고 가치 떨어지면 자기네들만 손해본다는 걸 왜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의 캐릭터가 이렇게 일단 지르고 보고 또 나중에는 감당을 잘 못하면은 또 그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또 뒤집는 요런 게 뭐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당장 그럼 말 나온 김에 월마트의 경우는 그 중국에서 들여오는 뭐 생필품의 경우 기존 10% 관세 물고 있던 게 트럼프 때문에 현재 25%로 올라갔는데 그럼 구매 비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그 6월 미중 정상회담 목표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만약 그때 그 어제 캐나다처럼 뭐 전격 합의 이런 식으로 관세를 서로 퉁치기로 해버린다 혹은 뭐 깎는다 그럼 이제 월마트 구매 파트는 머리에 쥐나는 거죠. 아니 관세 붙은 거 구매해 놓은 거 이거 다 어떻게 해? 병신짓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관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럼 그게 이제 미국 내 유통 단계 물가를 일시적으로 뭐 둔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고라니. 자, 이 와중에 오늘 창궐했던 미세먼지만큼이나 갑갑한 소식이 또 있었는데 바로 종근당 있죠. K바이오의 거의 유한양행하고 투톱인데 여기도 뭐 이미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이런 식으로 상장사 3개를 지금 쪼개가지고 이미 그 상속 모드,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그쪽으로 전환을 해놨는데 근데 이번에 그 종근당이 대부업에 진출한 것이 확인돼서 오늘 K바이오 업계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이제 종근당이 시작하면 다른 데도 뭐 하려고 그러지 않겠냐 이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대부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이 그냥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업에서는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쪽인데 그래서 뭐 쉽게 말하는 이제 사채업이에요. 근데 종근당은 이미 CKD라는 그 창투사를 계열사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그 종근당 오너 일가 자녀 3명 중에 1명이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 초에 그 3명이 각각 30%씩 이오스 자산운용이라는 그 운용사 지분을 또 취득하면서 이제 향후 승계 구도에서 금융계열사를 확장한다는 계획은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종근당 홀딩스의 계열사 알티투스 자산관리 대부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대부업에 진출했는데 이 사채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 사채, B2B, 그리고 뭐 코스닥 작전주들 맨날 잡아돌리는 뭐 영어 이름으로 된 뭔 에셋, 무슨 플러스, 무슨 조합 이런 데가 다 그런 기업 사채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안 캐시 같은 건 아예 그냥 개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사채인데 이번에 종근당은 그 후자 쪽으로 이제 개인 사채 쪽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아무리 K바이오가 정글에 비유되는 그런 곳이지만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 연결 매출 기준으로 유한양행 다음 업계 2위로 꼽히는 종근당이 사채업을 한다고요? 아니 미국으로 치면 존슨앤존슨이 사채업을 한다고? 아니 이걸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종근당에서 사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바로 그 사람은 신체 포기되면서 임상실험, 생체실험에 동물 대신 투입되는 건가요? 인간 모르모토 되는 건가요? 아 이게 K바이오와 사채업의 콜라보인가? 아니면 일단 사금융으로 시작해서 종근당도 그 땅 짚고 헤엄치기급의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결국 가려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재벌 계열사 중에서 금융사가 하나 있으면 뭐 써먹기는 좋죠. 뭐 그런 데 통해서 여러 스타트업 같은 데 쭉 투자해 놓고서 만약에 중간에 말아먹으면 그냥 손실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이제 한 번씩 대박 나는 거고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이런 데처럼 대박 터지면 바로 오너 일가가 이제 지분 행사하면서 수익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는 K바이오도 종이 장사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삼성 카드 말고는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이나 이런 데 진출 안 하고 또 삼성전자도 예전에 그 SK식으로 했으면 한 10개는 충분히 쪼개서 상장사 만들 수 있었는데 종이장사 안 하고 그냥 나름 정도 경영을 해왔다는 게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는 높이 살 점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최근에 그 배우 김수현이 고 김세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뭐 그루밍 뭐 이런 정황이 김세론 측 가족들로부터 폭로가 나가지고 지금 막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 김수현의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완전히 뭐 여기 한국보다 출연료 최대 막 10배씩 주면서 막 키워주는 배우였는데 지금 중화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분노의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있고요. 이미 일부 광고주들은 광고에서 그 김수현을 내리고 막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현에 대해서 사실 뭔가 이 심상치 않은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여의도에서도 일찌감치 소문이 뭐 무성한 지도 꽤 됐어요. 그 어린 연예인이 벌써부터 종이 장사를 한다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카를 통해서 투자했던 WFM 이게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상패 직전에 기적적으로 부활해서 대주주가 바뀐 다음 지금 골드 NS로 사명도 변경했는데 여기 대주주가 바로 시원스쿨하고 골드 메달리스트 그 조합인데 이 중에 골드 메달리스트가 바로 김수현하고 그 이종 사촌 동생 이로배가 지분 100% 갖고 있는 회사고 그 WFM 인수 과정에서 12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 투자하면서 들어갔다가 이미 뭐 몇 배 먹고 엑시트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김수현이 그 코스닥 상장사들 종이장사에도 많이 들어가서 먹었다. 또 심지어 뭐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들도 많다. 이런 썰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니 이 88년생 연예인도 벌써부터 종이장사 뛰어들어가지고 그 정우성 이정재는 뭐 그래도 50대에다가 뭐 연예계를 비롯해서 이제 인생 전반 그리고 뭐 사업계 전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엔터도 아닌 일반 상장사를 88년생 연예인이 작업하고 다닌다고 세력 끼고 이거는 분명히 배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요거까지 다 까발려주면 정말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연예인이 요즘 신흥 귀족 계급인데 거기도 다 법무팀이 있고 뒷일 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로펌도 막 김현장 같은 데 쓰면은 과연 뭐 거기까지 털리도록 방치를 하겠습니까? 뭐 그렇진 않겠죠. 하여간 이 골드NS 이 차트하고 주가를 보세요. 이거 전형적인 작전주 차트죠. 누가 봐도 언제 얘네들이 들어갔다가 언제 털고 나가는지 척 봐도 그냥 다 알겠어. 그 와중에 뭐 부동산 임대업하는 회사에 금전 대여에다가 하여간 아주 그냥 백화점에다가 그냥 공식이야 공식.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어떤 거라니?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아웃퍼폼하면서 선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변동성을 맞아서 한번 과당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실물 경제는 날이 갈수록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매일 그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소비 심리도, 기업 투자도, 또 골목 상권도 함께 부진하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정치 상황에 또 칼자루를 지금 쥐고 있는 헌재가 드디어 칼을 휘둘렀다고 하면 그렇고 칼질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본업이니까. 오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탄핵안,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안에 대해서 싸그리 기각 판결 나왔고요. 이제 일단 칼을 빼들었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도 쭉 이어서 나갈 걸로 보고, 일단 오늘 여야는 헌재 판결에서 이제 전부 다 기각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희비가 막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몰라요. 그 헌재라는 집단은 제가 보기에 보통 복잡한 논리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오늘 그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3명 전부 그 탄핵 기각 났다고, 윤 대통령도 결국 기각될 거라고 이제 희망을 품으실 수도 있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어차피 대통령 탄핵되면 그 감사원장이든 뭐든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임명권자가 없는데 직무 복귀한들 뭐 어쩌겠냐, 이렇게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1인 체계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 심한데, 이러다 이제 헌재에서 혹시라도 땀만 먹으면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다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별도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도 여기서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이제 민심이 거의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정치적 혼란은 이제 여의도에서는 벚꽃 축제하기 전에는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번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쨌든 한 번에 큰 정치적 소용돌이, 심지어는 소요 사태까지 이제 면치 못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판결하는 날 헌법재판소 주변 11개 학교에 휴교령을 선포할 예정이라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속 없는 애들이니까 하루 논다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 학생들도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고 투표권이 생기고 나중에 이 2025년을 되돌아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당연히 또 그 어린 학생들까지도 둘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진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 송구스러운 대목이죠. 하여간 근데 지금 헌재 못지않게 긴장하는 건 바로 이제 여의도인데요. 그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에서도 이미 해외에서는 지금까지 정도의 한국 정치적 혼란은 뭐 그냥 몸풀기 정도였고, 만약에 이번에 헌재 탄핵 심판이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금융시장도 찐으로 혼돈의 카오스가 될 거라고 해외 시각부터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는 환율을 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트럼프 그 오럴 리스크 그 입에 월가가 거의 이제 욕 배틀 수준으로 지금 맞대응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 나락을 가니까 환율은 다행히 이번 주 내내 약세였고요. 이거는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답정너로다가 연준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결국 그 연준이 또 돈 풀면 달러가 당분간 무조건 약세다, 이런 반응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못지않게 우리 한국은행 역시 최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 지금 우리 경기의 하방 리스크도 크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BNP 파리바 같은 데는 우리 1분기 GDP 성장률 0.2%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참, 이제 잘못하면은 0.2면 지금 겨우 2분인데 이것도 깎아먹으면 이제 역성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무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원화 약세가 한국은행 금리나 여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딱 저 같은, 그러니까 몸은 살쪘고 뚱뚱한데 또 기운은 없는 이런 상태. 고라니. 자, 거기다 이제 골드만삭스는 그 지난 트럼프의 경기 침체 각오하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 성장 둔화는 트럼프 관세와 함께 연타로다가 한국 증시에 그야말로 연타를 때려가지고 리스크가 겹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앞에 예고해드린 우리 K증시 공매도 재개 관련 JP모간의 전략은 어떤가, 이걸 준비했는데, 우선 JP모간도 국내 증권사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가 외국계 자금 유입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이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퀀트 자금들은 그동안 이제 우리 K증시가 롱만 열려 있고 숏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이 다 풀리면
K 증시 전체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당시 이제 그 공매도 금지 후 재기했었을 때 케이스처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방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JP모건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뭐 딱히 오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그놈의 마바라들 설레발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번 공매도 재개가 전면 전산화 및 당국의 감시 강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진입은 신중하게, 그래서 이제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다고 JP모건이 분석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개인들도 공매도에 빠르게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이거는 뭐 우리 한국 증시에 학을 떼고 미국으로 넘어갔던 서학개미 분들 중에서 K 증시 공매도 재개와 함께 일종의 해지 포지션으로 공매도를 여기다 거는 전략을 쓸 수 있죠. 왜? 그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그런 증시 격언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한국 주식에다가 숏을 쳐 공매도를 걸어놓으면 그때 확실한 이제 해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량은 늘어나는 대신에 개인 투자자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대요. 대신에 지난 2023년 11월 이후 거의 이제 1년 반 만에 공매도가 풀리는 거니까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최소 한 달에서 최장 3개월까지 대비를 하라는 그런 견지로 보고, 결국 그럼 핵심은 JP모건을 비롯한 외국계가 공매도 타겟을 설정한 대상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이거는 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고평가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만 때려도 곡소리가 크게 나면서 수급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JP모건이 찍은 섹터가 2차전지, 그 다음에 최근 많이 오른 전력, 방산, 조선 이쪽을 주목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전지처럼 실적은 박살났는데 주가는 아직 그에 비해서 덜 박살난 종목들, 그래서 더 박살낼 수 있는 여지가 남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전력, 방산, 조선 이런 데는 실적은 당연히 훌륭하지만 주가가 이미 그만큼 많이 올라가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이거 너무 고점이라고 물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공매도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고점 부담을 해소하려고 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은 이번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일단은 변동성의 파도라서 그걸 넘은 다음에 이제 우리 K증시는 5월경부터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 코스피의 경우는 2300에서 2700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딱 중간인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거 깨지면 매수, 그거 넘으면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의 이제 롱숏 전략을 또 시사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앞에 JP모건이 딱 찍어서 공매도 조심하라는 그 K조선업에 대해서 바로 또 그 JP모건의 분석을 보면 좋겠는데, 일단 최근 1년 K조선사들 주가가 적게는 80%에서 높게는 180%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코스피 연간 상승률 마이너스 3%에 비하면 누가 봐도 아웃퍼폼이 맞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강력한 수주 실적하고 이익 전망 상향을 동반하기 때문에 뭐 JP모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다 이제 트럼프 당선 후에 미 군함 해외 건조 관련 법안, 쉽스법, 그 다음에 미 무역대표부의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료 부과 계획 등 호재는 올해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JP모건은 K조선주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그러니까 최선호주로 택했고, 그 다음에 세컨 초이스, 즉 차선호주로는 그 트럼프의 알라스카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에 보면은 KSOE, 이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 그 다음에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맨 밑에는 그 중국의 양쯔장조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쭉 비교를 해놨는데,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의 경우는 그 중국의 양쯔장조선이 미친 듯이 높은데, 뭐 그 외에는 대체로 우리 K조선사들이 실적도 밸류에이션도 같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자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한 달 전에 밸런타인데이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고, 내일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또 주는 날인데, 왜 그 밸런타인데이에는 기껏해야 초콜릿, 아니면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만 사람 붐비고, 반면에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왜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호캉스 이런 데가 막 대박이 나는지, 뭔가 이거 불공평하지 않나요? 원래 그 밸런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가 생긴 취지는 페어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백수니까 화이트 핸즈로다가 화이트데이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 정부 일정이 역대급으로 한산한 가운데
요거는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인데요. 바로 정부 관계자들이 펫푸드 수출 산업 현장에 방문하는데요. 펫푸드는 바로 동물용 뭐 사료, 통조림, 뭐 간식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 K푸드처럼 이 동물용 식품도 요즘 뭐 강아지, 고양이가 나보다 나아. 영양제까지 뭐 다 있는데 하여튼 식품도 요즘 한류가 뜨고 있는데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있죠. 그다음 내일 이제 경제지표는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내일 수출입 물가지수 2월분이 나오고 또 무역지수, 잠정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수출 실적 너무 대놓고 잘 나와서 미국 상대로 남는 장사했다고 또 자랑하기에도 또 눈치가 보이는 판이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증시 일정은 이 와중에 신규 상장이 또 있는데 그 올 상반기 대여라고 했던 2개 종목이 LG CNS 그거에 이어서 또 이제 서울 보증보험인데 이게 내일 상장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이 내일 미니 5집을 발매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중국은 지난 2월 기준 연간 차량 판매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이거는 테슬라 관련 재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연준 FOMC에 영향을 미칠 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